회의실의 공기는 늘 정직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와 자리에 앉는지, 어떤 눈빛으로 자료를 펼치는지, 첫마디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그릇이 드러납니다. 나는 젊은 날 속도가 실력이라 믿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고 먼저 말하고 상대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유능이라 착각했지요. 그러나 회사를 세우고 사람을 쓰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지나오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회의에서 이기는 사람이 회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는 것을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말로 지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습관으로 품격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언제나 네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의제이다를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미 회의의 절반을 끝내놓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읽기 위해 자리에 앉지 않고 결정을 위해 자리에 앉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주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준비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생각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는 자리다. 의제가 흐트러지면 사람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기준으로만 말하게 합니다. 회의의 품질은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라 의제의 선명함에서 결정됩니다. 의제가 선명하면 말은 짧아지고 말이 짧아지면 책임이 또렷해집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날 때 우리가 반드시 손에 쥐고 나가야 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한 줄이 회의를 바르게 세웁니다. 둘째, 경청을 설계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러나 내가 본 진짜 높은 사람은 오히려 말을 아낍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함부로 흩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질문으로 회의를 이끕니다. 주장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질문으로 깊게 파고듭니다. 당신이 말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 수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최악의 경우 우리는 무엇을 잃습니까? 이런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팀 전체의 사고를 정교하게 만드는 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끝까지 듣는 것, 말을 끊지 않는 것, 눈을 피하지 않는 것. 회의에서 누군가의 말을 끊는 순간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함께 끊깁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조직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세우려는 경청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면 말이 살아나고 말이 살아나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드러나야 해결됩니다. 셋째, 결정의 무게를 분산시키지 않는 습관입니다. 회의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의는 결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론이 아니라 책임으로 끝나야 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합의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을 회의의 마지막에 반드시 올려놓습니다. 많은 조직이 회의는 잘하지만 실행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정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것이 되면 아무의 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업에서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책임이 이름을 가지지 못하면 성과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결정의 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웃음도 줄이고 감정도 낮추고 말투도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흘리지 않습니다. 회의에서의 결단은 칼날처럼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품격의 온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회의는 논리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관리입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가 틀려서가 아니라 사람이 상해서 무너집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상대를 이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조직의 온도를 지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판을 하더라도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방식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도 회의장에서 망신을 주지 않습니다. 실수는 고쳐야 하지만 사람은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면 다음 보고는 더 거짓말이 됩니다. 분위기가 거칠어지는 순간 그들은 잠깐 멈춥니다.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게 합니다. 회의의 품격은 고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절제는 지휘가 아니라 훈련에서 나옵니다. 나는 회의라는 작은 방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그가 의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책임을 어떻게 붙잡는지, 분위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 4가지 습관이 결국 그의 운명, 그의 조직, 그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목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키웁니다. 기준이 커지면 조직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조직은 결국 시간을 이깁니다. 회의는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지는가? 나는 수많은 회의실을 지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고 기준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회의는 짧아지고 짧아질수록 실행은 빨라집니다. 5째,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 회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결론을 말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한 줄로 적고 이름을 붙이고 날짜를 박아둡니다. 기록은 감정을 지우고 사실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말했다. 회의록은 과거를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미래를 고정하는 약속이다.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하면 조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은 신뢰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6째, 시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 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정확히, 종료는 더 정확히. 그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회의는 결정을 지킬 수 없다. 시간은 조직의 혈압과 같습니다. 늘 높으면 조직은 피로해지고 늘 낮으면 조직은 무기력해집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7째,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합의는 아름답지만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결론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남겨둡니다. 반대는 갈등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이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조직을 지킵니다. 침묵 속의 동의는 가장 위험한 동의입니다.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회의실만이 위기를 견딥니다. 8째, 회의를 끝낸 뒤 사람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은 사람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다가가 말합니다. 아까 말하려다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한 문장이 조직의 신뢰를 키웁니다. 회의실에서 말하지 못한 진실은 복도에서 떠돌고 떠도는 말은 결국 조직을 상하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회의를 작은 경영이라 부릅니다. 그 작은 경영이 매일 쌓여 회사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위는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지만 습관은 하루하루 길러집니다. 회의에서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의 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 시간을 지키고 책임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회의의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서면 방향은 저절로 잡힙니다. 회의가 반복될수록 조직은 2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말이 늘어나는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이 쌓이는 조직입니다. 전자는 늘 바쁘지만 같은 자리를 맴돌고 후자는 조용하지만 멀리 갑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말을 보태기보다 기준을 남깁니다. 9째, 숫자를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숫자는 중립적이지만 해석은 태도를 드러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숫자를 장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수치가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승 그래프 뒤에 위험, 평균 뒤에 가려진 분산, 목표 달성 뒤에 비용, 숫자를 믿되 맹신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회의의 깊이를 만듭니다. 숫자를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는 순간 회의는 경쟁이 됩니다. 숫자를 통해 판단의 근거를 공유하는 순간 회의는 경영이 됩니다. 10째, 전제를 공개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결론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숨겨지면 결론은 독단이 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결론보다 먼저 전제를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이 판단은 어떤 가정을 두고 있습니까? 전제가 드러나면 반대도 정교해지고 수정도 빠릅니다. 전제를 숨긴 결론은 맞아도 위험하고 전제를 드러낸 결론은 틀려도 안전합니다. 조직은 틀릴 수 있어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11째, 의견의 서열을 만들지 않는 습관입니다. 직급이 의견의 무게를 결정하는 회의실에서는 진실이 늦게 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발언을 뒤로 미룹니다. 먼저 말하는 순간 방해 공기가 한 방향으로 기웁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늦게 말할수록 조직은 더 많이 말한다. 회의의 질은 아이디어의 총량이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디어의 밀도로 결정됩니다. 서열이 없는 발언만이 밀도를 높입니다. 12째, 결정 이후의 언어를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회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메시지 창에서 회의는 다시 시작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이 사후 언어를 경계합니다. 결정에 반대했더라도 밖에서는 결정을 지킵니다. 내부의 자유로운 반대와 외부의 단단한 일관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 리더의 품격입니다. 밖에서 흔들리면 안에 신뢰도 무너집니다. 회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집합입니다. 숫자를 대하는 태도, 전제를 드러내는 태도, 발언의 순서를 지키는 태도, 결정 이후의 언어를 관리하는 태도, 이 태도들이 쌓여 조직의 속도를 만듭니다. 빠름은 회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함은 언제나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회의에서 이기려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회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당장 박수를 받지 못해도 시간을 얻습니다. 시간은 결국 그 편이 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숫자보다 먼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회의가 성과를 낳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같은 결론, 같은 자료, 같은 시간이라도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뤘는가?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결론만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남깁니다. 13째, 체면을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회의에서 틀린 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틀린 사람을 바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오류를 공개적으로 다루되 체면은 공개적으로 세워줍니다. 이 부분은 가정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는 순간 회의는 방어전이 됩니다. 방어전에서는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면이 지켜질 때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솔직함이 쌓일수록 조직은 빨라집니다. 14째, 감정의 속도를 낮추는 습관입니다. 회의가 격해질수록 결정의 질은 떨어집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이 순간을 압니다. 목소리가 올라가면 말을 줄이고 손짓이 커지면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짧은 멈춤이 회의를 살립니다. 감정은 전염되고 흥분은 판단을 흐립니다. 나는 회의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를 확신에 찬 고함이라 불렀습니다. 확신은 조용할수록 강합니다. 소리가 커질수록 근거는 얇아집니다. 15째, 다음 행동을 연결하는 습관입니다. 회의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의 마지막 5분을 가장 중요하게 씁니다. 이 결정으로 내일 아침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 질문은 결론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실행의 첫걸음이 보이지 않는 결론은 아직 미완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닫으며 다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배정합니다. 16째, 공을 나누고 책임을 혼자 지는 습관입니다. 성과가 나오면 팀을 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세웁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공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조직의 심리를 안정시킵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보상보다 안전입니다. 안전은 리더의 태도에서 옵니다. 책임을 혼자 지는 사람이 있는 조직은 도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의는 하루의 일부지만 습관은 평생을 만듭니다. 체면을 지키는 말, 감정을 낮추는 멈춤, 행동으로 잇는 결론, 공을 나누고 책임을 붙잡는 태도, 이 네 가지가 회의의 온도를 정합니다. 온도가 맞으면 사람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조직은 결국 이깁니다. 나는 회의를 통해 회사를 보았고 회사를 통해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회의의 중심에 설 때 조직은 조용히 강해집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큰 소리는 종종 침묵입니다. 모두가 말을 멈춘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은 정리되고 책임은 자리를 찾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침묵을 공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증의 시간으로 봅니다. 17째,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성급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이 유혹을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놓친 변수는 없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위험을 낮춥니다.
서두른 결론은 박수를 받지만 신중한 결론은 회사를 지킵니다. 결론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18째, 침묵으로 동의를 강요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침묵은 항상 동의가 아닙니다. 때로는 피로이고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침묵을 읽습니다. 반대가 없어 보이지만 우려가 있다면 지금 말해 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 숨겨진 리스크를 끌어올립니다. 반대가 없는 회의는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는 조직의 보험입니다. 19째, 회의의 언어를 단순화하는 습관입니다. 복잡한 말은 책임을 흐립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문장을 짧게 만듭니다. 용어를 줄이고 비유를 걷어내고 핵심만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이 언어를 정화합니다. 언어가 단순해질수록 실행은 빨라집니다. 실행이 빨라질수록 조직은 배웁니다. 20째, 회의의 끝을 평온하게 닫는 습관입니다. 회의가 날카로웠을수록 마무리는 차분해야 합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감사를 남깁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한 줄이 다음 회의를 살립니다. 사람은 존중받았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할 수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습니다. 나는 회의를 작은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리가 반복될 때 문화가 됩니다. 침묵을 존중하고 반대를 보호하고 언어를 단순화하고 끝을 평온하게 닫는 습관. 이 습관들이 지위의 무게를 견딥니다. 지위는 위로 올려주지만 습관은 앞으로 데려갑니다. 회의에서 강해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옳게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의는 늘 조용하고 결과는 오래갑니다. 회의가 많아질수록 조직은 피로해집니다. 그러나 기준이 쌓일수록 조직은 단단해집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늘리지 않고 기준을 축적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게 만드는 힘은 추가 회의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입니다. 21째, 재논의를 막는 기준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감정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 결정의 조건이 변했습니까? 조건이 같다면 결론도 같습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어도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논의가 잦은 조직은 불안하고 기준이 명확한 조직은 안정적입니다. 기준은 기억을 대신해 줍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리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22째, 예외를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 습관입니다. 모든 예외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반복되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예외를 기록하되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예외입니다. 다음부터는 기준을 따릅니다. 이 문장이 조직을 지킵니다. 규칙은 냉정해야 공정합니다. 공정함이 무너지면 신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23째,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습관입니다. 회의에서 가장 흔한 혼란은 의견이 사실처럼 말해지는 순간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묻습니다. 지금 말씀은 데이터입니까? 해석입니까? 이 질문은 감정을 낮추고 논의를 정렬합니다. 사실은 검증하고 의견은 토론합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회의는 설전이 됩니다. 설전은 이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24째, 의사결정의 기준을 공개하는 습관입니다. 왜 이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추측으로 채웁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결정의 논리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보다 신뢰를 우선합니다. 기준이 공개되면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는 남습니다. 이해가 남으면 실행은 따라옵니다. 회의는 결론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기준을 남기는 장소입니다. 기준이 남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조직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박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일관성을 기대했습니다. 일관성은 하루의 편리함보다 10년의 신뢰를 택하는 용기입니다. 지위 있는 사람은 회의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빛납니다. 기준이 빛나면 사람은 조용히 그 뒤를 따릅니다.